하필 설명회 때 또 비가 이렇게 와서 네, 오시느라 고생들이 좀 많으셨죠. 네, 비도 오는데 이렇게 참석 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의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최대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제가 앞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제 뒤에 나오시는 이제 세 분의 연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아카로드의 수학, 과학에 관련된 올림피아드 프로그램 안내를 막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림피아드 수업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어느 부분마다 좀 체크를 하고 우리 아이 관리를 해야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시작을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중간중간에 이제 고비들이 한 번씩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아직 관련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저는 수학 강사다 보니 모든 내용들은 다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물리나 화학의 경우도 그 어떤 계열이나 어떤 리듬, 이런 흐름도 같은 경우는 그닥 KMO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좀 보셔야 될 게, 시작을 요거부터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들 올림피아드 결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느 쪽에 방향을 두고 우리 아이 대입 준비를 시킬 것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다 스타트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자사고 지원자가 생길 수도 있고 과고나 영재고 지원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느 학교를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가지의 스텝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해요. 자사고의 경우는 스텝 2에서의 이 면접 심사가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제 상상고 같이 조금 일부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면접 때 수학, 과학에 관련된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과학고, 뭐 영재학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학교에서 영재학교만 이제 추가 스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지필평가라고 하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 지필평가의 양식을 다 면접으로 돌려버려서 1차 서류 면접 심사 때에도 생기부나 자소서에 관련된 질문과 함께 수과학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좀 묻고요. 2차에 이제 문제 해결 면접 심사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문제풀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재학교처럼 지필평가를 보고 그 시험지의 결과로만 채점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와서 발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시험도 보고 3차에 가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과학고등학교는 발표로 종료된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의 유형이나 형식으로 봤을 때는 다소 차이감이 조금 있지만, 사실 준비해야 되는 코스로 봤을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결이 그렇게 이과생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영재학교만 왜 지필고사가 계속 있느냐, 지필고사를 왜 보고 지필고사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해서, 사실은 뭐 예전부터 각 학원 설명회 안에서 혹은 뭐 유튜브 안에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저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뭐 이게 필수적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온갖 말들이 막 굉장히 오가거든요. 근데 이 말들의 기준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잣대 없는 설명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혹은 그 근거가 뭔지, 안 필요하면 왜 안 필요한지, 그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하고 저희 안에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오가지 않으니까 뭐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혼동스러움이 자꾸 조금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보다는 그 근거를 조금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GED라고 하는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이 프로그램 안내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뭐 만든 내용이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한 사이트, 이제 Gifted Education Database라고 하는 이제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안에 국가의 수거학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로 교과 과정을, 커리큘럼들을 진행을 한다. 이거를 지금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온 거고, 뭐 영역이 있고 핵심 개념이 있고 대주제가 있고 뭐 1, 2, 3수준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남기셔야 될 부분은 대주제상에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정규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심화한다. 그럼 그 심화되는 내용을 어떻게 1수준, 2수준, 3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 말들이 한 두 줄씩 써 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1수준은 그냥 기본적인 심화 내용을 해라. 2수준은 도전적인 문제 해결까지 해라. 3수준은 새로운 영역의 한계를 초월해라. 그러니까 이 빨간 글씨에 대한 포매팅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 지금 초중등 교육법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2022 교육과정들 안에 심화적인 질문도 할 거고, 그 안에서 난이도가 훨씬 더 극심화돼서 올라갈 수 있는 도전적인 유형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내용 요소 자체도 이제 영역의 파괴나 어떤 한계 초월 요소들이 이제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요걸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각 내용 체계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오늘은 요걸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지금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은 수와 연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KMO에 관련된 정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정수론 관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쭉쭉쭉쭉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 요걸 찍으시는 것보다는 제가 탁 신호드리면 찍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네, 요거는 참고로 GED 사이트 들어가시면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까지 다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글자가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다니까 어느 타이밍에 도대체 어떤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두 개 줄 지우고 요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지금 대치동 문화상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공부의 과정이에요. 빨간색은 아카로드 기준으로 했을 때 KMO 수업의 기준을 얘기하고요. 초록색은 영재고 대비반 수업을 기준을 얘기해요. 여기가 사실은 조금 체크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빨간색의 포매팅들은 내용 지식이 조금 많이 깊숙하게 들어간 심화적인 이론 요소들이에요, 다. 근데 초록색으로 들어간 내용은 그 내용 지식을 전반에 깔아놓고 테마가 바뀌어버려요. KMO에서는 내용 지식을 가르쳐주면 그 내용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풀이 질문을 하는데, 영재고에서는 그 내용 지식의 수준을 조금 낮춰놓은 상태에서 관련된 배경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의 내용을 보면 무슨 님 게임도 있고, 컴퓨터와 작동의 진법도 있고, 뭐 숫게임도 있고, 게임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추가적으로 좀 생기는데, 그 내용 요소만 봤을 때에는 KMO 내용 안에 다 포함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수와 연산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기하거든요. 예. 기하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다시피 평면 도형도 있고 입체 도형도 있고, 영재 수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요소들을 다 정부 차원에서 다 게시를 다 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한 줄만 지워지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입시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지운 이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선행 요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기하에서 고등학교 기하로 올라갈 때 차이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논증으로 그림만 가지고 공부를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로 올라오자마자 그 기하를 다 좌표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육과정에 명확하게 다 순서가 선행 요소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입시 차원에서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럼 똑같이 기하의 그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 어떤 심화적인 새로운 내용과 테마들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려고 보니까 선행 요소로 배경이 잡힌 거는 요 한 칸뿐이었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시간별로 이제 공부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보시면 뭐 빨간색으로 뭐 여러 개가 있고 초록색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쉽게 그냥 머릿속에 빨간색의 내용은 평면기하에 관련된 심화적인 공부. 근데 초록색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내용이 다 입체 쪽으로 확장된다는 거. 예. KMO에서는 평면기하에 대한 내용을 꽤나 좀 깊게 공부를 하는데 3학년 때 영재고 입시 쪽으로 넘어오면 그 깊이가 약간 얕아지면서 추가 요소로 이제 입체 도형에 대한 관찰이 들어간다는 거. 요 차원으로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다 KMO 수업의 커리큘럼 안에 그리고 영재고 수업의 커리큘럼 안에 다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입시 상황에서만 나오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유형이나 테마들이 있겠죠.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교육과정 외라고 써 있는 게 조합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요소 안에 분명히 경우의 수 단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체계 자체가 이산수학을 본격화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취지를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확률을 잘 알기 위해서, 확률을 잘 배우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통계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의 내용은 다 뒤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의 정도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내용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예. 저는 사실은 여기에 좀 반박을 하는 입장의 사람이라서 제가 그 박사과정 하면서 논문 쓸 때도 다 이산수학 열심히 해야 됩니다에 관련된 수학교육 논문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교사들도 이 정도 내용까지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 이걸 배워야 이게 더 나아질 수 있고 지금 뭐 맨날 AI 시대네 어쩌니 하는데 이게 다 알고리즘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이거 다 조합해서 배우는 것들인데 이러고 막 주장도 막 하고 여러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주시는 박사분들도 좀 막 계시는데 어찌되었건 이 기타 교육 과정이 조합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문자와 식이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문자와 식의 내용은 이제 명확해지겠죠. 그 구성 기준이. 그리고 참고로 보실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빨간색도 파란 초록색도 표기를 해놓지 않은 칸들이 있잖아요. 요 칸들이 그냥 중학교에 대한 내용 지식.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 지식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상화 내용을 언급하죠. 그때까지 해서 아이들이 KMO라고 하는 어떤 심화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배우고 와야 할 내용들. 예,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할까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조금 어머니들한테 이제 계속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꽤 이 말 많은 곳 안에서 누구는 입시를 위해서 KMO가 필요하다 하고 또 누구는 필요하지 않다 하고 또 누구는 입시는 KMO만 하면 된다 하고 또 누구는 창의수학만 또 하면 된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 해석법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들이 굉장히 계속 다 달라지는데 이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사교육의 문화인가 사교육 참 그렇죠. 예. 어쨌든 이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중심지인데 이 대치동이 여기서부터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 공부의 방식에 이제 사자들이 이제 미친 듯이 생길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 조금 맞고 공유를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GED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아마도 KMO를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단원들이 많다고 느끼실 거고 KMO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것도 여기서 배우고 있고 저것도 여기서 배우고 있고 이건 언제 배우지? 하는 요소들이 바로바로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이 내용 체계는 과학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오늘 집에 가셔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꽤나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정보는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영재고, 과학고, 대학 입시 이 라인에서 이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시니까 내신은 어느 정도 수과학에 집중되어진 것도 당연할 것이고,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경시성 심화라고 하는 테마, 창의 발산형 테마라고 구분을 하고, 탐구활동 학습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 놓는데, 경시성 심화의 내용이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 요소의 빨간색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창의 발산형 문항과 탐구활동 학습에 대한 내용이 초록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초록색의 내용은 빨간색을 저변에 좀 깔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험으로 보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면접으로 본다. 예. 그러니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수거학적인 어떤 역량이 충분히 괜찮고 다른 과목보다 수거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교과과정의 과목 비율상 수거학 쪽이 좀 많은 내신이었으면 좋겠어? 혹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전자에 따라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학교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내용 요소가 있는데 내신에 대한 스타일링이 자사고와 과고 영재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켜서 자사고에서 내신을 잘하는 아이들하고 과고나 영재고에서 내신을 잘하는 아이들은 큰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게 사실은 좀 걱정도 된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영재고 출신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경험을 해보진 않아서, 그래서 저희 때는 영재고가 이제 부산 영재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내신 최종 결과물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한해서 봤을 때는 자사고에서의 내신을 위한 아이의 역량하고 과거나 영재고에서 필요한 역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나 영재고 입시에서 통과가 될 정도라고 하면 필요한 수과학적인 능력치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신 관리는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꼼꼼함으로 승부가 난대요. 그 단적인 예가 과고든 영재고든 내신 스펙이 만들어질 때 그 편차를 일으키는 건 수과학 쪽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과목이 거의 7, 8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수과학 쪽에서 편차가 잘 안 벌어지고 조금 더 주변 눈치 안 살피고 독서실로 들어가서 암기 과목까지 공부하겠다고 난리법석 치는 아이들이 전교 1, 2등권을 가지고 간대요. 그럼 이 리듬이면 자사고와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변수가 다른 거예요. 그냥 자사고는 암기 요소 하나 때문에 굉장히 꼼꼼함을 이제 내용 요소로 필요로 한다면 과고나 영재고는 수거학적 역량의 플러스 알파로 그에 좀 준하는 꼼꼼함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라인들을 맞춰가지고 우리 아이를 만약에 과고나 영재고로 준비시켜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내용 요소가 대치동 산하 안에서는 혹은 이제 목동이나 뭐 중계동, 평촌같이 교육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 안에서는 중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중반부까지 KMO를 통해서 그 내용 요소를 잡고 그 이후에 영재학교 입시 8개월의 기간 동안으로 추가 내용 요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KMO나 그 외 수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한다는 건 요 세 가지의 목적 내에서 어느 정도 하나가 부합되셔야 해요. 시간 요소에 따라서 시작이 좀 느렸어. 혹은 아이가 요 정도에서 더 많이 흥미를 많이 일으키지 않아. 그러면 보통은 이제 목적지를 두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냥 영재고나 과학고를 위한 내용 지식 습득을 위해서 한다. 요 정도 선이어도 돼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KMO나 과올 스펙은 전혀 입시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입시와 상관없이 합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역량에서 뭔가 발현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영재고나 과고나 설령 일반고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올림피아드 준비를 한 과목 정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이제 카이스트나 이제 이런 과기원 쪽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통은 좀 많고, 근데 뭐 원체 일반계 라인 안에서도 간간히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재학교 입시 준비했던 애들이 탈락의 고배를 맞이하고 뭐 가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라인 요소가 어느 정도 좀 우리 아이의 역량상 보였다. 그럼 한 과목 정도를 잡아서 이제 생기부 기재를 위한 이제 올림피아드 스펙을 쓰죠. 고등부 스펙은 어쨌든 대입에 작용을 해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목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입시라는 명목 하에 수무라 생지를 쭉 하다 보면 그 라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어떤 독특한 과목이 하나 생길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시는 분들이 각 과학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상황 안에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까지 가는 아이들은 학교 지망을 보통 평균을 내서 확인을 해보면, 예, 이공계 쪽이나 대부분 이제 순수 과학을 많이 하거든요. 순수 수학 쪽을.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요즘 가장 좋아하시는 의대 지망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들어가서도 애지간한 스펙보다는 그냥 내신 관리에도 좀 집중하겠다. 이거는 각자마다 이제 요소 차이들이 막 있으니까 요 부분들은 잘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의 이야기로 우리 아이는 일단 KMO 정도는 조금 건드려 봐야 되겠어가 납득이 되셨다면, 이제 1월달이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카로드도 그렇지만 모든 학원들이 다 대개강을 하는 첫 시즌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KMO의 내용의 난이도 때문에 9월달 정도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는 공부를 시키셔야 1차 통과가 좀 안정적입니다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KMO 1차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어서 지금, 근데 또 안타까운 건 2차는 다운돼 있지 않거든요. 그 갭이 엄청 나가지고 1차에서 금상 받고 2차에서 무상 받는 사례가 지금 되게 많이 생기는데, 어찌되었건 1차만을 두고 봤을 땐 1월 달부터 요이 땅 했을 때 동상으로라도 통과하는 사례들의 이제 어떤 준비들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1년 이상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각각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아카로드 반 네이밍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2반, 제2반, I 반, T반 순서로 해가지고 아이가 각 레벨 안에서 요 정도의 기간이다. 스타트를 할 때 뭘 배워야 할지,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에 뭘 배워야 할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뭘 배워야 할지, 요 내용 요소들이 이제 하나씩 있어요. 기본 이론, 기본이나 중급 유형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 스킬, 또 고급 스킬, 2차 내용, 여기까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은 대충 어디 가서 들으셔도 대충 이제 막 보이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얼마나 잘 습득하느냐. 이제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습득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 내용을 얼마나 역량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근데 솔직히 제 경험상 봤을 때는 KMO 반에 합류한 아이들 기준에서 역량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는 경우 저 많이 못 봤어요. 보통 대부분은 안 하고 싶어 해요 혹은 힘들어 해요가 더 많아요. 왜냐? 역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수상화에서 티가 좀 나요. 입학시험 볼 때. 네. 그래서 냉정하게는 하지 말자고 하는 학부모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관점에서 통과가 된 학생들이면 나이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수과학 역량은 뛰어난 거예요, 이건.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잘 습득하기 위해서 주변의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정의적인 요소를 어떻게 잘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정의적인 요소를 좀 신경 써야 하느냐가 사실 좀 중요할 텐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좀 체크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결국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심화학습 내용에 일단 흥미를 좀 갖나?
그 전까지의 모든 수학적인 공부는 다 결과 중심적인 공부들이었어요. 공식을 잘 배우고 그 공식이 있으면 그걸 잘 대입해가지고 답을 잘 얻어내면 돼요. 그걸로 되게 많이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모반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이 한 번씩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 전학원에서는 누가 빨리 풀었나로 굉장히 많이 애들 경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칼게가 굉장히 중요한. 예. 근데 이제 KMO 스타트하는 순간 이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내용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거 얼마나 재밌어 해. 그리고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설명에 얼마나 좀 잘 집중하고 흥미를 가지고 가는지. 요게 중요할 거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커리가 되는 아이들은 이제 좀 뒤집어져야 돼요. 흥미 발현이 다 됐어. 과정의 중요성도 알았어. 3개월 정도 잘 습득이 돼가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이제 잠깐씩이라도 뭔가 발현되는 결과물들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안 지쳐요. 그러니 이때부터 이제 계산에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막 들어가는데 이제 배운 무기들은 이제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라이브로. 그래서 복습에서 이제 슬슬 예습의 시간 확보가 요 타이밍부터는 조금씩 필요할 거예요. 10개를 줬는데 한 2-3개 맞아도 상관없어요. 맞는 문제가 슬슬 늘기 시작하도록 분위기 유도가 좀 있어야 해요. 그러니 복습 테스트든 라이브 테스트든 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대해서는 컨트롤 하실 단계가 아직 아니세요. 근데 뭐는 아는 문제인데 계산 실수로 틀렸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를 높여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심화학습에 흥미가 있나요는 내용 요소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년까지로 가까이 가는 아이반급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문제에 필요한 이 시작 단계의 내용 요소가 여러 개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여러 개 많이 섞여 있다는 건 문제풀이 주기가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1년 가까이급 되는 아이들 반에 수업을 들어가면 애들별로 분위기 차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길게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 한 3분의 1은 미친 듯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3분의 1은 이제 벌써 딱 절반 넘어가는 순간 멍한 거죠. 이제 집중하고 싶지 않아. 힘들어. 근데 이게 지금 대치동 안에 그 코로나 이후 때문에, 코로나 기간 때문에 그 영상 같이 공유하는 이제 문화가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꽤 복습에 있어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준 건데도 이런 집중도의 차이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영상으로 자꾸 실시간 강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나와서 듣게 해라. 어차피 녹화본이야 다시 나중에 봐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는 와서 듣는 게 더 좋다. 왜? 집중의 차이를 조금 강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크거든요. 여기서 꽤 차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습득이 되면 되든 안 되든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여기가 잘 해결된 아이들은 아마 요 근래 트렌드에서는 1차 통과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되면 이제 2차로 올라갔을 때 아이들은 잘 해요. 그리고 이제 2차급으로 올라간 아이들은 이제 내용 요소는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더 할 건지예요, 이제. 최고난도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까지 더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야? 너 이거 스펙 작업 왜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 본격화된 내용 얘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향성을 논하거나 올림피아드를 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2차가 끝난 아이들 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유예요. 아카로드 경시관 부원장 정준입니다. 자, 이번에 겨울방학 1월 분기에 개강하는 정규 특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규 특강은 1월은 이제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보시면은 SI반이 실전반이고 여기 밑에 있는 SE반이 그 다음 과정하고 합쳐져가지고 특강까지 합쳐져가지고 쭉 진행되는 이 두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SI반은 보시면은 다 한꺼번에 공통 교과로 실전 연습 같이 하고, 반배정은
자주자주 빡세게 하면서 진행하는 반으로 한꺼번에 묶어요. 그리고 특강은 과정별로 이제까지 이제 뭐 시작한 애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년 넘게 한 애들도 있고 5월에 시작한 학생들, 7월에 시작한 학생들, 9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시작한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않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각각의 과정별로 찾아가서 특강은 이제까지 했던 이론과 그 과정의 마무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규는 파이널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규와 특강을 혼합하여 자 SE반, SJ반 원래 이거 가지고 두 달 넉 달 하는 과정인데 최대한 빨리 축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5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로 진입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3월 달에 마지막 파이널 비과정은 우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냥 한 줄, 반별로 쭉 적어놨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 SE반하고 SJ반 통합 과정이고, 월수금, 화목일 각반 하나씩 있어요. 당연히 KM 기본 이론이라고 적어놨는데, 저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서 바로 SJ 과정의 기본 문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KM 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 이론 과정과 더하여 기본 문풀 과정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특강하고 정규가 따로 있지 않고요. 특강하고 정규가 같이 진도를 나가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예습복습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바로 SJ반으로 들어가가지고 2월 말까지 진행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교재 편집이라든지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타이트한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수상화라든지 아니면 그 전 과정 중등 심화가 좀 잘 돼 있는 학생으로 저희가 이제 입학고사 추려가지고 저희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SI반은 그냥 한 반인데, 반 자체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월수금은 5개, 화목은 3개 반, 월수금 6개 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별로 이제 1, 2, 3, 4, 5반 반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잦은 반배정과 문제풀이에 이제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을 자주 평가하면서 KMO, 본격적인 KMO 파이널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SI반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요 세 과정을 선택을 해가지고 특강을 듣게 돼요. 자, 일단 이제 중급이론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할 거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해가지고 수상할 일밖에 없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KMO 1차 실전 심화문제 풀이 과정, 겨울방학 실전반을 수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SJ반까지 끝나서 이제 중급이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번에 이제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 중급이론은 그냥 1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1, 2차를 통합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풀로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1차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그 중급이론을 7주에 축약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중급이론 속성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1차도 다 잘 안 돼 있는데 중급이론 해도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을 최소화시킨 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는 SJ반, 여기는 통합하는 반이지만 여기는 기본 이론만 끝나가지고 SJ반, 좀 얘가 좀 더 좀 자세한 반이고, 얘는 이제 통합해서 빨리 나가는 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달 일찍 한 학생, 1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 밑에 있는 실전 특강은 좀 이따가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이제 이 반들하고는 독립적으로 일요일에 진행하는 개별 특강입니다. 자, SE반인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규는 9주인데 수업 시간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강은 7주니까 그 수업 시간의 길이나 기간이 특강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합쳐서 16주인데 그보다 조금 안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2달 동안 넉 달의 과정을 하는 건데 그조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이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는 최소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제일 처음에 3월 첫 주에 모의고사 점수가 본인이 가진 목표치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풀이를 할 때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1, 2월 안에 다 끝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좀 잘 준비된 학생들이 테스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테스트를 보고 나면 그 테스트에 맞춰서 상담을 이제
좀 타이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SI반은 이렇게 이제 됐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은데 지금 원래 이제 재원생 반들이에요. 지금 저 세 개가 겨울방학 정규과정으로는 다 합쳐집니다. 여러 개 반으로 레벨에 나눠서. 그리고 SE 과정은 기본문풀 특강을 하고 SJ 과정은 중급 이론을 하고 SI 과정은 실전 문풀을 하는 특강으로 들어가는데 또 이게 뭐 완벽하게 본인들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기본문풀 특강을 뭐 한 번 더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별로 선생님별로 상담을 해가지고 특강반을 선택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완벽하게 KMO 파이널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이론반 말고 다른 학원에서 신규 진입하는 외부생 같은 경우는 일단 겨울방학 정규과정은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동일한데 거기에 대해서 특강은 이제까지 어떤 걸 배웠는가, 얼마만큼을 배웠는가, 얼마만큼의 이론이 숙지됐는가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거친 다음에 뭐 주로 제가 되겠지만 상담을 거친 다음에 특강반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본인의 어떤 점수가 나오고 반 배정을 받는 건 어차피 레벨별로 배정을 받는 건 이거니까 특강반에 대해서 너무 특강반도 제일 높은 과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욕심은 사실상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학생 개개인별로 가장 맞는 특강을 받는 게 KM 1차 그리고 다가오는 2차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일단 이 반에 배정받는 거 그리고 얘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배정받아서 약점을 케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일요일 실전 특강인데요. 일요일 1시부터 과목별로 2시간씩 해서 중간에 잠깐의 저녁 시간을 거친 다음에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과목이 2시간씩 진행되니까 대략 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과목별로 따로 들어도 상관없고 다 들으면 좋은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적게 드리고 넘어왔는데 실전반 같은 경우는 화목 1이 아니라 화목반이거든요. 보통 이제 일요일이 스케줄이 따로 노는 학생들이 많아서 화목 1반이 잘 운영이 좀 파행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화목으로 이제 허리를 구성을 하고 대신에 그 일요일 특강을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또 본인이 약점인 과목을 잡아가지고 듣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특강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급 이론 수준의 1차형 문제들을 과목별 대표 문제, 유형별 심화 문제, 그리고 이들을 풀면서 나타나는 배경 이론을 학생들이 좀 많이 잊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리뷰하면서 전체적으로 1차형 문제들에 대해서 한 5점짜리, 6점짜리 문제들에 대해서 적응력을 확실하게 키워가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특강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야간에는 이거 수업이 끝나면 보통 이제 특강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가잖아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자습이나 아니면은 문제풀이 이제 질문 정도의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이번에는 그냥 야간에 데일리 테스트 다 보고 질문 받고 그리고 각 들은 과목에 대해서 데일리 테스트 본 거를 성적표 발송하고 피드백하면서 상담까지 진행하면서 이게 사실 일요일 하루 특강이지만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요일 하루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강을 구성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특히나 아까로도 화목 실전반 학생들은 좀 강력 추천해서 아무래도 1월 진입한 상황에서 주 2일은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강을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현재 상태에서 뭔가 헷갈리는 재원생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하고 상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조금 이제 작은 글씨로 적었지만 그냥 잘 보시면은 뭐 개강 날짜라든지 그리고 진행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입학고사를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적어놨고, 뭐 특이한 거는 여기는 화목 1이 아니라 화목반이다. 그리고 거기 실전 특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오늘 12월 14일인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빨리 입학 테스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학 테스트 다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1월 화목 일반 같은 경우는 1월 2일에 개강을 하니까 그 전에 입학 테스트를 보셔야 되고,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1월 3일에 개강을 하니까 1월 2일까지 입학 테스트를 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원생들 기준으로 아까 이제 실전반 반배정이 12월 말에 진행이 되니까요. 그 전에 입학 테스트를 보셔야 아무래도 좀 후순위로 반배정이 되면 약간이라도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12월 안에 입학 테스트는 보셨으면 좋겠고, 기본반은 2시간, 실전반은 2시간 반, 모의고사 하나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상담 받으시고 입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1월달 개강 같은 경우는 지금 개강으로는 사실 제일 늦어요. 예전에 이제 뭐 KMU에서 요구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던 시절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처럼 좀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남아있어요. 동상 그냥 50점에서 55점 사이가 동상 컷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그냥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자연적으로 동상은 한 50점, 장려상 40점, 은상 60점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어때요? 작년에 뭐 사실 상을 평소보다 더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상 64점, 그 전에 63점. 그리고 실제 문제는 더 쉬워가지고 평균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래서 중등 심화만 해도 한 절반 가까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KMO 문제들의 하락이 있었는데, 뭐 작년 다음에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다는 얘기죠. 2020년, 21년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파행을 겪을 때도 문제가 어려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SE반을 조금 늦게 진행을 해도 그 전과정이 잘 돼 있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은 그래도 5월에 충분히 이제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처럼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계획한 축약되어 있는 집중 과정으로도 충분히 이제 입상권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이제 2차까지 한꺼번에 이거는 좀 힘드니까 1차가 끝나고 나서 다시 2차를 집중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은 그냥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1월 달에 반드시 그냥 진행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진행이 다 안 됐다. 아직까지 선행이 다 안 됐는데 그래도 1월 달까지 진행을 하면 어떻게 상이라도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그냥 억지로 들어오는 거는 저는 이제 이 1월 달 반에서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라면 중학교 2학년, 내년에 중학교 2학년 진입해서 KO 입상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지식과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문제풀이력을 가지고, 그래서 9월 달에 뭐 아까로도 이제 영재고반 들어갈 때 KO 어느 정도 한 애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 차이가 없이 그냥 영재고반에 진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 3월 종합반에 들어오시던가, 아니면은 6학년, 5학년 이런 학생들은 지금 1월에 들어오는데 그거조차도 무리다 이러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선행하고 중등 심화, 특히 기하 쪽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을 좀 더 가진 다음에 내년에 한꺼번에 쭉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KMO 잡아가자. 이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헷갈리시면 그냥 입학 테스트를 보고 저하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